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30번째, 아니죠? 3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심한 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자꾸 저지르지? 묻게 되는 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어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되는 날 있으시죠? 저에게는 이번 주가 약간 그런 주였어요. 원래 저는 팟캐스트 원고를 주 초에 마감해서 한 주의 중간쯤에는 녹음을 완료하고 미리 업로드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자동 공개되게 해놓는데 이번 주는 거의 생방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원고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날도 있고 내가 좀 한심해 보이는 날도 있고요. 이런 날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날이 세게 찾아오는 날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콕 틀어박혀서 꼼짝하지 않다 보니 벌써 팟캐스트 업로드 날이 다가와 버렸네요. 그런데 비밀이지만 내가 한심한 날, 바보 같은 날, 그래서 기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초라한 내가 보기 싫은 날, 이런 날들이 저에게 매우 익숙해요. 이런 날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오기도 했었고 또 한번 찾아오면 오래 머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상담받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는 이런 날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이런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날들을 공유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용기 내어 저의 한 주간이 그랬노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이 지속될 때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몸을 움직이고 걷고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도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잔소리같이 들리시겠지만 1번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몸 상태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나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자꾸 반복된다면 지난 한두 주간 내가 잘 자고 있나? 내가 잘 먹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내 몸 상태는 어떤가? 꼭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다운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도 지난 3달 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결심에 결심을 했지만 결국 제 수면 시간과 쉬는 시간을 내어줘서 과로한 이유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은 찰나에 일어나 버리지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괜찮은 마음으로 만드는 데는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한 번의 산책이나 한 번의 낮잠으로는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나 괴로움이 털어지지 않고
알뜰살뜰 시간을 내어 나를 돌아보아 한참 나를 좀 잘 대해주어야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기 한번 쓰는 게, 운동 한번 하는 게, 산책 한번 하는 게 나한테 뭐 큰일이겠어? 일기 한번 쓰는 게, 혼자 있는 시간 한 30분 갖는 게 무슨 문제 해결을 해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본 경험.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더 큰 데미지를 예방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운동도 가고 낮잠도 의도적으로 자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을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몸과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 땐 이 변화가 안 보이는, 그리고 다소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을 변화가 보일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열심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깊은 터널 속에 있을 땐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내 안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돈을 많이 벌 때든지 돈을 못 벌 때이든지 상관없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큰 힘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도 죽게 만드는 것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 존재에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전문가여야지만 된다. 꼭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 꼭 성숙한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있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깊은 사랑받음을 경험하고 내 존재가 집중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그저 평범한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정서적 최소 생존 조건은 존재의 주목입니다. 그 존재의 주목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주목은 사람을 살게 하고 숨쉬게 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리더십 컨설팅으로 유명한 사이먼 사이넥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보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집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나로 살게 하는 바탕이 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나의 인생의 굴곡을 되짚어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 나를 끝도 없는 터널에서 나오게 해주었던 것,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것들은 내 존재에 주목해 주었던 작지만 따뜻한 말들,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내 안에 씨앗이 되었을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작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 깊이 패여있는 상처와 고통들은 생각보다는 큰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큰 학대를 당한 경험보다 그것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았을 때 참아, 말하지 마, 혹은 넘어가 라는 그 사소한 말이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나를 향해 쏘아대는 경멸의 눈빛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60대 여인은 5살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노려보는 눈빛을 설명하면서 그 눈빛은 그날 저를 죽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정적이지만 그 정도의 사소한 말들과 눈빛들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기도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과언이 아니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소한 것들로 상처를 주어왔는지 반성하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에 존재하든지 우리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데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상처내고 소멸해왔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이렇게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진 날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살려내면 참 좋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데는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왜 이렇게 잘못하는지 바쁩니다. 혹은 동굴 안에 깊이 틀어박혀서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기력 없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우리 아닌 다른 곳에 쓰면서 그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작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존재에 집중해 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힘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기운이 없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중이니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씩 누구 이야기를 들어준달지, 과한 돈을 사용해서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달지, 그런 일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263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하루에 하나 혹은 원하면 그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행동이란 거지에게 돈을 준달지,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준달지, 칭찬의 말을 하게 한달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행동은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 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게는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 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는다 할지 말이에요. 다시 요약한다면 첫 번째 그룹은 남을 위한 행동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남을 위한 생각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그룹,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열흘 동안 진행하게 했습니다. 열흘 후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체크했죠. 특별히 11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참가자들의 웰빙, 즉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체크한 것입니다. 세 그룹 모두 다 이 열흘간의 행동을 하기 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는데 삶의 만족감 면에서 다 상승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했던 그룹보다는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하는 그룹의 만족도와 웰빙 지수가 높게 나왔고, 남을 위해 무엇인가 작지만 행동을 했던 그룹의 지수가 다른 두 그룹의 지수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더라도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행동이라 말하는 것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도움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갈 것 같지만 결국 따뜻한 말, 작고 사소한 도움의 행동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삶의 만족도와 웰빙 지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버드의 아서 브룩 박사는 자신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고민,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계획, SNS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이 없는지, 나는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는지 등 이렇게 자신을 향해 발산되는 에너지를 분산해서 밖으로 돌릴 때 자신의 건강과 웰빙 지수가 훨씬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내가 자꾸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나만 못났고 바보 같고 초라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그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것,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유는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만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책하는데, 우리를 비교하는데, 우리를 점검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가 너무 쏠리게 된다면 그 에너지의 방향을 좀 흐트려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철에서의 자리 양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작은 배려 등이 모조리 나로 향하게 해서 나를 쪼그라뜨리는 에너지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웰빙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아오느라고 늘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소멸된 이유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했던 도움, 내가 했던 배려들은 나라는 주체가 나서서 했던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도움과 배려들이 많았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일들도 많았고요. 또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고 싶어서 였을 때도 있었고, 또 내가 풀어내야 하는 나의 일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나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던 일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 어떤 보상이나 보답 없이, 기대나 두려움 없이 그냥 내가 주체로, 내 기쁨으로, 내 마음으로 남을 위해 한 것이 거의 없었던 거였어요. 아니, 나를 소멸할 거면 누구 하나는 살려줘야 되는데 나도 소멸되고 소멸되는 내가 한 배려와 도움이 또 그 누구에게도 소멸을 막지 못하는 도움이었다니,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는 친구들에게 나를 넘어선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키자, 그래서 우리 웰빙 지수를 좀 높여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만 해요. 진짜 도움은, 진짜 배려는 주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같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일로 인해 자기가 소멸되면 안 되고요. 그 일로 인해 서로서로 웰빙 지수가 높아져야만 되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희생이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희생은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일 하는 희생은 옳지도 않고요. 그러니 깜깜한 터널에서 나로 쏠려오는 에너지를 좀 분산하고 삶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배려와 도움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연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두려워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무엇인가 보답을 바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냥 내가 나로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연구는 열흘 후에 결과를 체크했으니 우리도 한 열흘 해보죠 뭐.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에게 눈빛이 참 예쁘게 생겼구나 라는 말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오늘 날씨가 참 덥죠? 라는 한마디, 동료에게 내 커피 사면서 커피 한 잔, 최근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커피 쿠폰 하나, 배우자에게 뜬금없이 바라는 것 없이 당신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네 라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생각해보니까 네가 태어난 게 나한테 큰 행복이다 라는 한마디. 뭐 심각하고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을 살려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힘인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을 다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는 씨앗을 심었다 생각하면 좋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작은 말들이 모여서 내가 만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들이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30주가 넘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들도 많았지만 부담으로 다가오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말들이었어요. 처음 개설하고 이걸 누가 들을까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처음 오디오 클립 개설부터 듣고 있던 청취자입니다. 들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첫 번째 청취자의 이메일. 사람들이 듣기는 하나 금요일 아침이 너무 애매한 시간 아닌가 할 때 저는 금요일 아침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업로드 알람이 오면 1번으로 들어요 했던 이야기. 팟캐스트 주제를 수십 개 적어두었다는 말에 어머나 다행이에요. 주제가 바닥나서 끝나면 어쩌지 걱정했었거든요. 라고 말해주었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여러분들은 그냥 스치듯 하셨을지 몰라도 그런 말들이 내가 없는 팟캐스트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했다고 한다면 믿으실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로 큰 힘을 품고 삽니다. 그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그런 인생에 치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나에게 너무 실망해서 내가 바보 같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작은 배려를 전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전달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알아요. 아, 내 안에 그런 힘이 있구나. 아, 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힘도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나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일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도 잔인한 곳이니까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고. 그래서 우리 앞에 캄캄한 터널을 터벅터벅 잘 걸어나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팟캐스트는 저를 넘어서는, 저에게 밀려오는 나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좋은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시든지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살리는 큰 힘을 사용해 보세요. 그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선뜻 용기가 안 나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DM으로 연락 주세요. 쑥스러우시면 팟캐스트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를 친구에게 추천하며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정말로 잔인한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의 존재에 관심 가져주는 작은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도 원동력이 되니까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팟캐스트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방처럼 원고 쓰고 바로 녹음해서 업로드하는 31번째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